2024년 무술일주 건강운, 학업운, 연애운, 직업운, 재물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운입니다. 무술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몸과 마음의 강건함이 있습니다. 또한 무술일주는 자기 신념이 강하고 독립심과 주체성 그리고 잠재적 끼를 가진 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운 흐름이 와도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에서 강건함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건강에 대해 털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잔병치레에는 무심하게 넘어가는 대신 큰 질병이나 사고가 한 번에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주기적으로 자신의 몸을 살필 필요가 있고, 준비 운동을 하듯이 자주 몸을 풀어주면서 유연함을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이러한 무술일주에게 갑진년은 두통이나 위장계통의 문제가 일부 올 수 있고, 과도한 모험적 행보를 보이려는 충동성이 생기면서 사건과 사고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술일주가 근본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쉽게 밀릴 수 있는 일주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좀 더 부드럽게 한 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심호흡과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고, 감정적으로 욱하고 솟구침이 생길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한 템포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상황을 관조한 다음에 움직이려는 마음을 미리 품으면 좋습니다. 더불어 변수가 늘어나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칙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루, 한 달, 1년의 계획을 세워 그 틀에 맞게 자신의 흐름을 재조정해 나가면 좋습니다. 추가로 무언가 꾸준히 마음의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하루하루에 대한 일기를 쓰고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무술일주가 갑진년에 보충하면 좋은 음식은 화기운의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홍삼, 와인, 소고기, 토마토, 커피, 다크초콜릿, 딸기, 라즈베리 등을 좀 더 챙겨 드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술일주에게 갑진년의 좋은 색깔은 빨간색이 됩니다. 그런 만큼 옷이나 주변 환경 조성에서 빨간색을 포인트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기운을 활성화시키고 전체적인 조화로움을 이루기 위해 좋을 것입니다. 추가로 방향으로는 남쪽이 좋고 숫자로는 2와 7을 염두하면 좋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이러한 부분에 집착할 건 아니고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이러한 정도의 참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학업운을 보겠습니다. 무술일주는 정보의 수집과 배움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것의 활용에도 관심이 많은 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본인의 기술과 끼를 발휘할 준비와 열망이 있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순수한 공부뿐만 아니라 각종 예체능의 분야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무술일주에게 갑진년의 전반기는 본인만의 재미를 위해 순수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좋아하는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소속의 기운과 훈련의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숙사나 훈련 캠프와 같은 공동의 단련 조직 안에서 공부나 운동, 예능적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일 때에는 아무래도 주변을 계속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경직될 수 있고, 잘 참는 듯 하다가 욱하고 한 번에 어긋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술일주 본인 스스로나 무술일주의 자녀 또는 가족을 둔 사람이라면 최대한 마음의 느긋함과 여유를 갖도록 하면 좋습니다. 어차피 압박의 기운이 들어온 시기인데 여기에 더하여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을 추가로 심어주려 하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업의 환경에서도 최대한 온화함과 편안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조성해 준다면 마음의 경직성이 완화되면서 집중력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일부에서 오지랖이 넓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술일주에게 갑진년 하반기는 거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는 자리가 바뀌거나
공부나 훈련의 공간이 바뀌는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술일주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와 변동 속에서 기회를 찾고 오히려 중심성이 강해지는 특성이 있는 게 무술일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뭔가 부산스러운 듯 하지만 충분히 합격의 기운도 좋고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이를 좀 더 좋게 하자면 역시나 전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압박에 심리적으로 짓눌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본인이나 주변에서 몸과 마음의 준비 운동을 하면서 여유를 찾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연애운을 보겠습니다. 무술일주 여자의 경우 갑진년 전반기는 결혼과 연애의 기운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마음에서 어떤 소속감을 갖고 싶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본질적으로 어떤 울타리 안에 강하게 묶여갈 수 없는 일주이기 때문에 순간의 운세 흐름에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사람을 선택하면 좋을 것입니다. 무술일주 여자에게 좋은 남자는 자신에게 울타리를 쳐주고 보호를 해주는 남자보다 차라리 본인이 남자의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가 더 낫습니다. 이미 본인 스스로의 기운과 능력이 좋기 때문에 굳이 남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일부 보호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억압하는 올가미로 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무술일주 여자에게 갑진년 하반기는 연애보다 본인의 사회적 기운이 활발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정에서 즐거움을 위한 연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진득한 관계나 결혼의 흐름은 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술일주 여자의 경우 연애를 쟁취의 느낌으로 보면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반기의 기운 흐름에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느낌으로 남자를 찾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반기로 갈수록 기존의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던 무술일주라면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그냥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무술일주 남자에게 갑진년 전반기는 연애보다는 일적인 의무감이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연애할 시간에 차라리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연애를 이어오는 중이라면 뭔가 영혼이 사라진 듯 하면서 의무감으로 연애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애를 안 하고 있는 무술일주 남자라면 전반기는 그냥 계속 자기 충전의 시간으로 이어가는 게 좋고, 연애를 하고 있는 무술일주라면 굳이 헤어질 게 아닐 때에는 상대 여자에게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조금은 거리감을 두면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무술일주 남자의 경우 갑진년 하반기는 변화와 변동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연애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연애를 안 하고 있었다면 기회가 많아질 수 있고, 연애를 하고 있었다면 헤어지거나 관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정답은 없는 것이고, 변화와 변동의 흐름을 타지 않고 기존의 흐름을 이어가자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만 염두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직업운을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직업운을 관직에 나아가는 관운의 측면에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업의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에 관운의 측면에서만 직업운을 이야기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무술일주의 경우 갑진년 전반기는 승진운이 커지고 명예와 권위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책임의 무게가 커지고 어떤 결정과 선택의 무게 또한 무거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과 심리적으로는 피곤함이 따르게 됩니다. 더불어 승진운이 커진다는 것은 기존의 것을 지키는 힘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충돌이 생길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전반기의 흐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도전적 행보를 보이기보다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며 주변을 포용하는 느낌을 견지하면 좋습니다. 다음 무술일주에게 갑진년의 하반기는 변화와 변동이 커지지만 또 그 안에서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적 성취와 목표 달성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적인 아이디어가 풍부해지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내는 힘 또한 커지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어떤 직업적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무술일주에게 갑진년의 전반기는 단련의 시간이라면 하반기는 그 단련을 이겨낸 보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물운의 기운은 무술일주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재물운의 기운이 없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재물운의 기운이 많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특성에 맞게 움직일 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무술일주의 경우 끼와 기술적 재능이 좋은 일주입니다. 따라서 무언가 앞서 돈을 쫓아가기보다 일단은 자신의 전문적 재능을 키우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타이틀을 획득한다면 최선이 됩니다. 그렇게 전문적 능력이 베이스에 깔리면 그것을 사업적으로 펼쳐내도 좋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쪽으로 펼쳐내도 좋습니다. 더불어 이는 무술일주가 재물을 추구하는 일차적 방법이 투기적 느낌이 아니어야 함을 의미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자신만의 특정 전문 분야를 근간에 깔고 하는 게 좋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술일주에게 갑진년의 전반기는 자신의 돈이 새어나갈 수 있는 흐름임이 됩니다. 직업적으로 승진운이 커진다는 것은 무언가 혜택을 받는 위치를 넘어 자신이 혜택을 줘야 하는 위치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변으로 베풀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관리자의 느낌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이 앞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사람들을 잘 키워왔다면 그들이 자신의 거점 안으로 돈을 벌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권력자가 권력의 힘이 커지면 그 안으로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할 때 무술일주가 갑진년 전반기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재물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사냥을 떠나는 느낌이 아니라 함정을 파고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이 사냥을 떠나도록 독려하고 일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투자하는 느낌으로 행동하면 좋습니다. 다음 무술일주에게 갑진년 하반기는 변화와 변동 속에 기회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목표의 달성과 더불어 재물의 획득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무술일주는 이미 재물을 담을 그릇은 큰 일주이고 하반기에는 기반이 탄탄해지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재물의 획득과 더불어 자신의 근간도 잘 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갑진년 전반기에 새로운 시도나 무리수를 두려 하지 말고 자신의 울타리를 점검한다는 마음으로 주변에 베풀고 잘 관리한다면 좋을 것입니다.